자, 우리가 이계도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극값을 아주 쉽게 판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항함수일 때야 뭐 그냥 1차 도함수를 가지고서 판정을 하면 되지만 이 함수가 조금 복잡해지거나 어려운 함수일 때에는 이계도함수가 아주 강력한 도구로 활용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곡선의 오목, 볼록, 그리고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곡선이 있는데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어떻게 판정을 할 건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만일에 어떤 접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접선보다 아래쪽에서 곡선이 그려졌다. 그러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위로 볼록이구나. 그죠? 자, 접선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또 얘는 또 아래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판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그림을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만 저렇게 쉽게 판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 뭐냐면은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 x1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여기에 x2라고 하는 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지점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값 fx1, 그 다음 x2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값 fx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x1과 x2 사이에 중점을 하나를 잡아가지고서 꼭 중점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2분의 x1 플러스 x2라고 합시다. 중점을 잡아서 같은 방식으로 함수값이 있으면 이 함수값에 중점을 또 잡아줄게요. fx1 플러스 fx2. 그래서 그 위치 함수값이 그 위치값이 이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함수값이 이 선보다 위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은 2분의 x1 플러스 x2에 대한 함수값을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 이거 2분의 fx1 플러스 fx2 함수값의 평균이죠. 이 두 개를 판단을 해봤을 때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선보다는 지금 위에 있는 거죠. 요 값보다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 함수는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야 된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떤 모습이에요? 그림이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만일에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이거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쯤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있다면 여기 지나고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야 된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형태가 어때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곡선의 오목 볼록을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조금 쉽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계도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계도함수. 자, 우리 이계도함수부터 먼저 한번 좀 그려봅시다. 이계도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간다. 자, F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지점을 A라고 할게요. A. 그렇게 되면 F2'A가 제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왼쪽을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F2'A가 음수 그리고 이쪽을 바라다 보니까 F2'의 부호가 양이네요. 이때는 양이에요. 그러면 F2'은 F'이라고 하는 F'라고 하는 이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즉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얘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A라는 지점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감소하고 플러스니까 얘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것의 도함수가 가다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면 이런 지점들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니까 대충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증가하고 요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여기서는 증가합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그래프가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 공부했죠. 어떤 공부를 했느냐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크면 내려간다고.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이 선을 경계로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fx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이 선을 경계로 해서 또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이 좀 미끈하게 안 됐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겠죠. 이게 fx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추적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목볼록을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2차 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판단을 했더니 쉽게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프의 원래 개형도 이렇게 쉽게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게 도함수가 제로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원함수의 이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변곡점. 현재 지금 여기는 이 좌표 이계 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그런 경계가 되어지는 지점, 또는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해지는 경계가 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보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를 극점하고 오해를 해가지고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수학을 지금 우리처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와가지고서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경계, 아니면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해지는 경계를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실수하기 쉬운 거 하나만 더 건드리고 갈게요. 우리 함수 y equal to x4승 같은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x4승? 자, 얘는 도함수를 잡아보면 y-는 4x의 3승이 나와요. 같은 방식으로 이계 도함수를 잡아보면 y2-는 3, 4, 12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얘 그리고 그러면 얘가 그려지겠다. 그죠? 얘부터 한번 좀 그려볼까요? 얘부터 한번 좀 그려보면 x축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지점이 제로가 되겠죠? 여기가 y2-. 그러면 이 지점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네요. 그리고 이것의 값이 0일 때 0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가 요 위치에서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 그쵸? 그러면서 증가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그려진다. 뭐가? y-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토대로 해서 원함수 그릴 수 있겠다. 여기 지금 현재 0입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원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죠? 그럼 얘를 경계로서 지금 바라다 보면 여기서는 y2-가 0보다 크고 여기도 y2-가 0보다 큽니다. 둘 다 0보다 커지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내려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자, 이렇게 y축 해서 내려오는데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얘가 바로 y equal to x4승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계 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위치가 있으면
무조건 다 변곡점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0일 때 이계도함수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변곡점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변곡점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면 이계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이렇게 부호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안 바뀌면 변곡점이 아닙니다. 바뀌었다? 변곡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헷갈리기 쉬운 겁니다.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변곡점을 판정을 할 때에는 이계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좌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바뀌어야만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라서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예문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다항함수 형태부터. 다항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통해 가지고 함수의 개형 추정하는 거 많이 했었었죠. 이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y equal to x 3승 3x 자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줬어요. 이 함수에 대한 곡선의 오목볼록, 요철, 그리고 변곡점을 한번 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도함수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도함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3x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네요.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를 구해주면 6x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계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계도함수를 제로라고 놓아두게 되면 얘가 제로니까 x는 1하고 만들어지네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하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1보다 클 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가지고서 x가 1보다 작은 값, 가까운 값 한 2분의 1 정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지요. 0보다 작네요. 그 다음 1보다 커지게 되면 한 2 정도 넣어볼까요? 양이네요. 양.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계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이 1인데 그 지점을 경계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곡점이 있구나. 그쵸? 변곡점이 있습니다. 자, 또 현재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커요. 그렇게 되면 1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여기서는 작으니까 위로 올라간다.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는 크니까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 함수를 한번 개형을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다가 이렇게 x축 이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나와요. y2-는 1을 경계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다.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자, 또 1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얘를 경계로 해가지고서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요 선 기준으로 감소, 이 선 기준으로 증가. 그러니까 그림이 대충 이렇게 생겼겠다. 얘가 y-입니다. 얘를 지금 바라다 보니까 0과 2에서 x축과 만나죠? 자, 이렇게 여기 x축. 그래서 0과 2에서 만나고 또 이 지점과 이 지점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그런데 마이너스의 이계도함수가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 그러면 그림이 대충 증가를 하는데 위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 다음 위로 볼록한 형태로 여기서는 뭡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y equal to x 3승 마이너스 3x 자승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요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1 그리고 1이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찾아나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할 거예요. 어색한데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가 1차 도함수만 가지고서 함수의 개형을 대충 그리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림을 거의 원본에 가깝게 자세하게 잘 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자,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두 번째는 y equal to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x가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삼각함수가 들어가면 보통 이게 범위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진동하는 형태란 말이야. 그렇죠? 얘는 감소하는 형태고 얘는 진동하니까 진동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이제 그래프가 그런 유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나면 그래프 개형을 식만 보고서 얘는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런 단계에 거쳐서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그래서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자, 1차 도함수부터 y-는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코사인 x 그냥 달라붙네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거 그대로 얘가 달라붙어요. 얘가 미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겠죠? 그럼 묶어서 이렇게 쓸게요. 이게 1차 도함수. 자, 2차 도함수도 구해봅시다. 2차 도함수. 이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x 그리고 얘는 이 부호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 사인 x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이 함수의 1차 도함수 그리고 2차 도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의 굴곡, 오목볼록, 요철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자, 2차 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위치부터 판정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얘가 제로면 얘 제로 될 수 없으니까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다. x는 파이입니다. 사인은 x의 값이 파이일 때 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경계로 해가지고서 이계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데 파이보다 작아서 0 사이,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얘의 것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같은 방식으로 파이보다 커서 2파이까지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를 또 앞서서 이 문제 풀 때처럼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파이보다 작으면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으면 이건 항상 플러스니까 얘만 판단하면 됩니다. 항상 플러스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네. 됐죠? 그 다음 얘는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항상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y2-가 제로가 되어지는 이계 도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됐네. 바로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곡점은 x좌표 파이 그 다음에 여기 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파이승 그리고 코사인 파이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어지네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함수의 오목과 볼록도 판단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얘 0보다 커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커. 그러면 아래로 쳐져야 된다. 아래로 볼록이다. 여기서는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판단의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개형 대충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형을 대충 그려서 이거에 대한 개형을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지금 그림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이일 때 분명히 0이고 이 지점 반드시 지나야 되고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0보다 같았으니까 이 지역으로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이것이 바로 y2-10 이게 도함수의 개형입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이 지점을 경계로 해서 1차 도함수는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 그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얘가 y-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얘가 제로가 되어지게 되면 제로가 되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려지다가 x축과 어디선가 분명히 만나요. 귀찮으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 지금 개형만 추적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파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어딘가 x축과 만나고 여기서 만나게 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다. 그죠? 이렇게 요 지점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형태를 따라간대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죠?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해서는 위로 볼록한 형태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y, 2의 마이너스 x승 코사인 x의 그래프의 대체적인 개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구한 이 변곡점은 바로 요 위치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가 변곡점이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계 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함수의 오목, 볼록을 판단할 수 있게 됐고 그 경계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극값의 위치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마저도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